인사를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죠? 우리 얼마 만에 만나는 거죠? 그죠? 되게 많이 자라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쑥쑥 자라가지고 오신 것 같고, 얼굴도 좋아지신 것 같고, 공부도 아주 진지하게 많이 해오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약간 차분하면서 아주 좋은 분위기로 공부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저번 주에 개강을 했었어야 되는데 태풍 온다고 하도 겁을 줘서 제가 고민 끝에 한 주 미뤘어요. 근데 미뤘더니만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조금 부족하다 했는데 더 복습을 많이 했다 이러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오늘 추석주여가지고 추석 때문에 못 오시는 분한테는 조금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은 인강으로 다 보충 강의 들어가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추석주여서 아마 많이 빠질 것 같다. 근데 태풍으로 빠지나? 추석으로 빠지나? 똑같겠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이 오셨어요. 오늘 거의 안 빠지셨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가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1년 동안 쭉 열심히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죠? 이론서부터 해서 그죠? 고생 많이 하시고, 근데 중간에 슬럼프도 겪고, 그죠? 어렵고, 그죠?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러면서. 또 올해는 출시도 있어서 또 깜짝 놀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사다난하다가, 이제 9월하고 10월에 걸쳐서 이제 모의고사 이제 마무리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무리 강의 때는 사실은 제가 더 가르쳐 드릴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가르쳐 드릴 거는 다 8월까지는 다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래서 8월까지 공부한 거 안에서 대부분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막 공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이 누구냐 하면 6, 8월에 공부했었던 거. 그게 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적을 알아요.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 8월에 공부했었던 문제풀이 내용,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 우리 이제 나왔었던 참고 내용이라던가 기출문제 제시문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적이거든요. 우리의 적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 공부하기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미지의 적이 두려운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다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걔네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9월, 10월에 목표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의고사 지금 돌리는 거는 제가 새로운 거를 뭐 가르쳐드리고 막 이거 더 나올 것 같고 막 이런다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를 모양을 조금 달리해서, 그죠? 다양한 모양을 좀 달리해서 선생님들이 그걸 알아볼 수 있냐? 알아볼 수 없냐? 라는 걸 계속 연습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변장하고 나타나죠. 이론이 막 머리 막 염색하고 막 안경 쓰고 선글라스 끼고 막 스카프 두르고 막 나타나요. 나 누구게? 그러면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딱 이렇게 알아보시는 거. 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고 있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잘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막 변장해도 너 누구지? 이렇게 딱 알지만 잘 모르면 변장하면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이론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론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앞뒤 맥락을 잘 맞춰서 아무리 변장하고 나오더라도 이거 뭐겠다라고 해서 답을 쓸 수 있고, 조금 약간 덜 이해가 되면은 조금만 변형돼서 나오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해서 잘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모의고사 때 우리가 연습하는 거는 변장하고 나타난 녀석들을 이제 알아보는 거, 찾아내는 거.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권 사진 같은 거 요즘에는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 여권 사진에서 항상 귀를 드러내야 된다. 귀를. 근데 귀는 이렇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거는 막 얼굴은 다 바꿔도 수염도 붙이고 뭐도 붙여도 귀는 사람들이 잘 못 바꾸니까 귀를 여권에서는 반드시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도 마찬가지로 우리 문제를 푸실 때 보면은 다 막 변형이 일어났지만은 아주 결정적인 거는 못 바꾸는 한 가지가 있어요. 걔네들이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힌트를 빨리 찾아내셔가지고 답을 끌어내시는 거죠. 근데 막 변장된 거를 여러 번 읽어보더라도 답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아마 이 이론에서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니까 이게 반드시 나올 거다. 그 귀가 드러날 거야 라고 해서 귀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거 연습을 모의고사 때 계속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혹시나 6월에서 8월에 드려야 되는데 조금 미진해서 좀 못 드렸던 것 같다라든가 5개를 드려야 되는데 3개 정도 드렸던 것 같다. 그럼 2개 정도 좀 제가 채우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약간 그런 거를 조금 넣어서 버무려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실전 문제에서도 잘 모르는 게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유추해서 내가 맞출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연습해 보시고 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지만은 점수를 조금 뛰어넘어서 확 올려서
점수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공부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의로 삼으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목표는 당연히 이제 모의고사지만은 좀 점수가 좀 잘 나와야 재미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점수가 좀 형편없었다,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이제 와신 상담 하시면서 다음 주에 더 열심히 해야지 해서 이제 밤새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차라리 1주차를 못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주차를 완전 너무너무 못 봐서 개판 쳐서 그죠? 너무 못 봐서 나 정말 이래도 되나 이렇게 좀 위기감이 있어야 사람은 엄청난 에너지를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 본 거를 기회로 해서 눈물 흘리면서 이 악물고 이제 공부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혹시 못 보셨다라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강의 계획서 잠깐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강의 계획서를 그죠? 우리가 일주일 조금 늦춰졌는데 그래서 하루도 지금 쉬면 안 돼요. 그죠? 일주일도 쉬는 날 없이 이제 쭉 이제 갈 건데요. 모의고사 운영 시간 뭐죠? 그래요? 4층에 소리 안 나오나요? 4층 선생님들? 어떻게? 그러게요. 어떡하지? 그래요.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샘플 강의로 다 올라가니까 샘플에서 확인하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조금 설명드릴게요. 아시는 분들 이제 샘플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그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을 요렇게 해서 11월 2일 날 그렇게 끝나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가고요. 시간은 오늘 해보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갈 건데, 맨 밑에 8번 보세요. 모의고사 운영 시간표를 잠깐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고, 1교시는 60분 그대로 실전하고 똑같이 했는데, 2교시는 저희가 일단은 공식 시간은 60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60분으로 하고 대신에 오른쪽 보시면은 11시 35분까지 제출 가능 이렇게 써져 있네요. 근데 35분 말고 한 40분까지도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10분을 줄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좀 빨리 보시라고. 이거 훈련시켜드리려고. 우리가 문제를 빨리 읽으면 빨리 읽을수록, 빨리 읽지만은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거죠. 빨리 정확하게 읽는 훈련이 많이 되면, 실전에 들어가서 아주 유리하거든요, 항상요. 그래서 빨리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해서 10분을 줄여드렸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문제 푸시는 속도가 다 달라요, 우리가. 다 달라서 어떤 분은 되게 빨리 푸시고, 되게 빨리 푸는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하나는 하나도 몰라서 하나도 못 쓰겠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일찍 끝나시는 분들은 또 앉아 있는 것도 사실 고역이에요, 그죠? 그래서 약간 완충지대를 제가 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끝나신 분들도 조금 약간 일찍 돌아다닐 수 있게끔 대신에 일찍 끝났다고 하더라도 막 와 끝났다 막 우당탕탕 이러면 안 되겠죠. 딴 사람들 문제 풀 수가 있으니까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조용조용하게 쉬는 시간에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야기도 밖에서 나가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공부하는 곳이고 이야기하는 데는 밖에 나가서 하는 곳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고 모의고사 할 때 항상 말씀이 나오는 게 너무 시끄럽다 이런 말씀 나오세요. 문제 풀 때는 좀 괜찮은데 특히나 이렇게 해설 강의할 때 이제 시끄럽다. 이따가도 아마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답 말씀드릴 때는 이거였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우리가 막 환호성 지르거나 막 안타까워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막 재밌게 하는데 또 옆에서 혼자 막 진지하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그게 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답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정숙할 필요가 있다. 우리 강의실에서는 그죠? 그래서 복도에 나가서는 뭐 소리쳐서 복도 소리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복도에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 3교시 끝나고, 3교시는 이제 교육과정 B까지 이제 본 다음에, 이것도 조금 더 시험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점심 식사하고, 해설 강의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일단 7시까지로 했는데 요 이전에는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최대로 해서 7시까지 한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일 오래 한 게 한 7시 반까지는 한 것 같은데 한 번 그랬어요. 한 번. 그 외에는 대부분 다 7시 안에 한 6시 반 정도는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온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오셔가지고 보세요. 강의 특징 잠깐 보세요. 교직 논술이랑 교육과정 AB를 하고, 이번에는 실전 동일의 시간, 실전보다 조금 짧게 우리 하는 거죠. 훈련하니까요. 그래서 모의 문제로 문제 2에 적용, 해결 및 답안 작성 훈련하시고요. 그다음 직강, 직영사, 논술, 첨삭반 신청 수험생들 있으시죠? 지금 100명 이제 신청 몇 초 만에 마감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한테는 교직 논술 1회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시는데 저희가 게시판이 열려요. 선생님들 그 샘플러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아이디를 찍고 100분은 찍고 들어가시면 교직 논술을 제출할 수 있는 게시판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자기 조를 문자로 받으실 거예요. 문자로 선생님은 논술 1조입니다. 논술 2조입니다. 해서 문자로 드리면 그 날짜에 맞춰서 올리시면 되는데, 그 날짜는 언제냐 하면 일단 월요일 혹은 화요일 날 올리시면 되겠어요. 월요일 혹은 화요일. 원래는 일요일 날 올리셔야 되는데 일요일은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올리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는데 가능하면 월요일 날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올릴 때는 어떻게 올리셔야 돼요? 컴퓨터로 입력해서, 우리 항상 논술에서 썼던 한글 원고지 있죠? 한글판 원고지 있잖아요. 그 원고지에다가 선생님이 쓴 거를 좀 괴롭지만 다시 타이핑 쳐서, 좀 고치셔도 되는데 다시 타이핑 쳐서, 그래서 타이핑 쳐서 그대로 이제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첨삭을 본 다음에 첨삭 보고서 다음 시간에 그거 가지고 좀 논술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좀 제가 피드백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월요일 날까지 내세요. 근데 피치 못할 분들만 화요일까지는 열어 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대부분 이제 월요일 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번을 보실까요? 직강, 직영사, 대구 수험생 대상 1인당 1회 교육과정 AB 채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6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할 건데요. 지금 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1조서부터 6조까지 지금 되어져 있어서 오늘 1조가 지금 제출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끝나고 그 채점을 할 거예요. 채점을 하고서 다음 시간에 채점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입력을 해서 석차를 낼 거거든요. 그래서 석차를 내서 다음 시간에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한 100분 정도 선생님들, 6조로 나눠서 한 100분 정도 선생님들의 석차가 쩌르륵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1등서부터 점수가 쩌르륵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은, 채점 못 받은 선생님들은 스스로 자가 채점 하셔야 되잖아요. 자가 채점 하신 걸로 점수를 갖고 있으면은 이제 한 100분 정도 채점된 거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내가 그 20% 들었구나. 하위 20%구나. 이거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절하셔가지고 이제 충격도 받으실 분 좀 받으시고 하셔가지고 더 빨리 끌어올리게끔 그렇게 할 그런 예정이에요. 그래서 석차 제공하고, 네, 인강 선생님들한테는 석차, 그러니까 점수가 쭈루룩 써져 있는 석차 제공은 안 하고 분포표만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위 10%는 몇 점부터 몇 점까지, 상위 20%는 몇 점부터 몇 점까지 이렇게 드릴 테니까 대신에 이제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자가 채점 한 다음에 자기 점수를 그러니까 자기 점수가 몇 %에 들어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자기 위치를 좀 알면서 공부하는 게 좀 덜 불안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도록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되셨고, 7번에서는 일부 문제는 작년 그 실전 모의고사에서 좀 중요 문제 발췌할 수가 있다라는 거는 제가 약간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100%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거의 다 바꿔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작년이나 재작년 문제에서 조금 제가 이건 문제 좀 중요하고 잘냈다 하는 거는 뽑아서 할 수 있는데 한두 문제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논술은 다 바꿔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로 계속 드릴 예정이에요. 8번째는 모의고사 운영 시간표. 근데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모의고사라든가 재작년 모의고사 쓰는 게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재수하시거나 삼수하시는 선생님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초수 선생님들은 문제가 전혀 없죠. 그다음에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똑같은 시간 동안에 모의고사 문제 출제를 하는데요. 모의고사 문제 하나하나 이제 그 출제하는 게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문제 푸셔보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가 한 3문제 정도를 작년 문제에서 갖고 오면 그 외의 시간은 다른 문제에 제가 투자를 많이 한 거니까 다른 문제가 조금 더 풀기에 좋은, 좀 실전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문제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문제 가지고 와서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문제를 한 번 더 푸는구나, 다른 문제에서 더 시간 투자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되셨고, 8번에서 운영시간표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주차별 강의계획은 뭐 이렇게 심플하니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출문제, 그 논술 기출문제에서 논술 문제
논술 우리가 3에서 5월까지 논술을 할 때 기출문제를 안 풀어드린 게 있을 거예요. 몇 개 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7주차하고 8주차에 드리려고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논술 문제를 6주차까지는 제가 출제하는 걸로 풀고, 그 다음에 7주차, 8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2개 정도 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1주차, 5주차에 기출문제를 드렸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냥 제일 밑으로 해서 막판에 제가 채점을 안 해드리거든요. 논술 첨삭을 안 해드리니까 이때는 그냥 기출 확인 더 하면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출 수준이 이렇구나 해서 연습해서 여러분 자신감 좀 가지시고 들어가셔서 좀 푸시게끔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 정도로 볼 예정이에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로 와보세요. 이거는 제가 개강이 한 주가 늦춰졌기 때문에 저번 주에 이제 인터넷에 다 올려드렸던 그런 자료인데요. 요거 날짜에 맞춰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줄에 보세요. 일단 9월 9일을 이미 지났는데 9월 9일, 10일, 11일에 뭐 부모교육, 놀이지도, 예술 경험을 1회독 하세요. 이건 그냥 제 계획이에요. 이 정도로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드린 건데 얘네들은 뭐 조금 어려운 거 쉬운 거 좀 섞어서 3일 안에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하루에 한 과목씩 하셔도 되고 하루에 3과목씩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요 정도 속도로 가셔서 하세요라고 해서 제가 그냥 드리는 거죠. 샘플로. 이 정도로 계획 한번 해보세요. 근데 작년이나 재작년도 요걸 드렸는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요거대로 공부하니까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거대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1회독 할 때 뭐를 1회독 하냐. 거기에 기문해해서 제가 써드렸더니 또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그다음 이론, 문풀, 그다음에 해설서, 지침서예요. 그죠? 걔네들을 1회독 하시면 되죠. 해설서, 지침서는 예를 들어서 부모교육, 놀이지도, 예술경험이면 예술경험밖에 없잖아요. 해설서, 지침서. 그 내용을 이제 공부해 갖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1회독이 언제가 끝나냐 하면 10월 2일로 가보세요. 10월 2일 날 1회독이 끝나요. 그러면은 첫 번째 1주, 2주, 3주 반 정도로 해서 1회독이 끝나는 그런 스케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해서 혹시 공부 조금 덜 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시고, 그다음 나는 어떤 부분은 다 이해가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넘어가고 그 다음 공부 더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 10월 3일서부터는 2회독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돌린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돌려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지금 1회독, 2회독 해서 제 스케줄대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부모교육, 놀이지도, 예술경험 1회독을 할 때 3일 동안 다 안 끝났어요. 안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고 그 다음 거 하시는 거예요. 그죠? 멈추고 그 다음 거 9월 12일 날 그냥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법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진도가 남으면. 왜냐하면 2회독 할 때 한 번 더 볼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로 미루지 마세요. 계획 딱 세우면 그날 못했다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날, 그 부모 교육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유, 안타깝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계속 미뤄져서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계획이 막 어그러지니까 부모 교육 반 정도 해서 고등까지 하고 하나 번 남았는데 오늘 끝났어요. 너무 피곤해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번은 끝나는 거예요. 걔는 그냥 2회독 안녕. 그러면 2회독 때 만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미루시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짜가 딱딱 맞게 되고 2회독 때 봐도 충분합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돼요.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10월 3일 날 이제 2회독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쭉 가다가 3회독이 언제 시작하냐면 10월 28일로 제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중간에 법도 있고 막 지침서 보시라고 이렇게 써드렸고요. 그래서 3회독은 10월 28일 날 3회독 가시고요. 그 다음에 지도지침 및 유의점 쓰기 11월 11일 날 하고 그 다음에 4회독, 5회독이 되게 급하죠. 빨리빨리 해서. 그래서 위에서 1회독하고 2회독을 꼼꼼히 하셨으면 이제 조금 아는 거는 좀 넘어가면서 막 공부하시는 거예요. 쳐내면서. 이제 얘네는 나오면 눈 감고도 하겠다 이런 게 막 생겨요. 눈 감고 하는 거는 눈 감으면 안 되죠. 하지만은 그냥 X 좀 하면서 좀 넘어가면서 그렇게 가시면 되고 조금 더 속도가 좀 빨라지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4회독하고 5회독 5번 돌리시는 거죠. 5번 돌린 그다음에 뭐고 9회는 이거 무슨 날이에요, 이게? 우리 시험 보는 날이에요. 그죠? 시험 보는 날. 그래서 모의고사처럼 마음 편안하게, 그죠? 저보다 더 전문 기관에서 이제 모의고사 내드리니까 그거 이제 보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전문적 기관.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돌리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써드린 거는 11월 9일 날, 이제 모고 9회 이렇게 써드렸죠. 난 11월 10일, 11월 11일, 12월 11일 제가 이렇게 써드렸잖아요. 휴식도 막 계획 중에 하나예요. 휴식. 디도서 주문,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써드린 거는 요거 안 써드리면 선생님들이 완전 멍 때려요. 요 며칠 동안 완전 멍 때리고 계시거든요. 제가 해설 강의 할 동안에 완전 멍 때리고, 시험만 끝나면 모두 하고 계획이 많았는데, 이불 속에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완전 페인돼서 있었다. 이렇게 하시니까, 제 계획을 이렇게 세워드리면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하랬지, 가족과 식사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가족과 식사하랬지. 지도서 주문 저녁 때 하시면 되겠고요. 2차 준비하실 분은 그렇게 하고 11월 10일 날은 이제 우리 미뤄놨던 거 휴식, 요가 신청, 미용실 방문, 머리 막 더벅머리 됐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미용실 방문하시고 막 쑤시고 아픈데 그 병원 빨리 방문하시면 왜냐면 2차 들어가면 또 바쁘거든요. 그래서 먼저 다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11월 13일이 수요일인데 제가 오후 1시 정도에 해설 강의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해설 강의 하면서 제가 항상 매년 커트라인을 예측을 조금 해드려요. 근데 100% 맞다는 아니죠. 제가 부채도사도 아닌데 근데 대부분 약간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그래도 아주 틀리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맞아요. 그래서 해설 강의 들으시고 나 2차 공부하면 되겠다 하시는 분은 다음 날부터 2차 달리시는 것이고 나 안 되겠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래도 2차 하시는 게 좋죠, 사실은. 왜냐, 내가 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다음에야 2차 한 번은 공부해 놓으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에 스터디를 구할 때도 2차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스터디가 따로 모이고 경험이 없는 사람 스터디가 따로 모여서 한 번 정도는 공부해 놓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혹시나 안 되더라도 그냥 나 2차 공부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12월 말일까지는 그냥 노는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노는 거예요. 노는 것도 물론 좋지만 2차 공부하시면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은 공부하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돼요? 올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놀아야지 이런 듯 하면 안 되죠. 올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9월 11일 날 TO 나왔는데 그죠? TO가 꽤 그래도 많이 나왔죠. 근데 제가 한 1200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죠? 올해 한 1200명 정도 나올 것 같으니 안심하시고 공부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200명 조금 더 넘게 나왔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예상하고 비슷하다. 반가웠어요. 근데 1200명 정도면 이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거죠. 역대 제일 많았던 게 1350명 정도예요. 2018년도에. 그때 제일 TO가 대박이었고 그다음에 그거 두 번째가 올해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 줄었지만은 그래도 1200명 정도면 그게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물론 시험 보신 분들도 좀 늘었어요. 그래서 한 13,000명 정도 시험 볼 것 같다. 13,000명, 3,000명, 12,000명, 13,000명 정도 시험 본다면 한 10대 1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10대 1인데 항상 10대 1 그러면은 실질 경쟁률은 한 4대 1밖에 안 돼요. 한 4대 1, 한 3.5대 1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허수가 되게 많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다음에 우리 또 달리다 보면 허수 되거든요. 모의고사 한 4회차 정도 보다 보면 이제 나 허수인가 보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허수 안 되게 그죠? 들어오시는데 허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3대1 공부 좀 열심히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한 3대1 정도니까 끝까지 잘 달리셔가지고 이제 합격하시면 되겠고 2018년도 때도 그때 TO 대박일 때도 1350명 정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공부 약간 못하신 분도 합격이 되더라고요. 저 공부 이게 완전 순서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완전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석차가 딱 나오죠. 1등서부터 100등까지 쫙 나올 거 아니에요. 일단은 100명 정도 하면은 그러면은 1등서부터 30등까지 합격하고 31등서부터 뒤에는 불합격하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도 어떻게 삐끗하면 그날 좀 컨디션 안 좋아서 시험 못 보고 그다음에 좀 못했었던 사람도 그날 어떻게 막 그분이 오셔가지고 더 잘하고 막 이렇게 돼서 약간 그 변수가 좀 있어요. 대신에 막 꼴등하시던 분이 막 합격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사실은 모의고사에서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모의고사에서 한 50% 정도 들으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20% 안에 들어야 되는 건데 하지만 한 50%, 한 60% 정도만 들어도 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날 들어가 정신 차리면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나 모의고사 한 50% 안에는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모의고 오답 정리를 할 때 모의고사 본 다음에 내일 정도 이제 오답 정리하시죠. 오답 정리하실 때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틀렸다 안 틀렸다 뭐 실수했네 아이고 아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잘못해서 했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했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 나가시는 거예요. 돌리시면서 계속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너무 우직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뭐가 부족한가를 자꾸 찾으시면서 그 부분을 채워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드러나게끔 하는 게 모의고사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제를 낼 때 막 이렇게 막 어렵게 내거나 다 틀리게 하거나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실력이 좀 드러나게 뭐 암기를 잘 못했다던가 이해를 잘 못했다던가 기출을 좀 소홀히 했다던가라는 게 좀 드러나게끔 문제를 좀 내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면서 내가 어디서 틀렸나라고 해서 이건 기출에 나왔었던 건데 내가 틀렸네. 그럼 내 기출을 잘 못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걸 채워 나가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점수가 많이 오르실 것 같아요.